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스타마스터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10월 달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도와준 분들을 모시고 식사도 동해에 저희 오빠가 횟집을 해요. 그래서 동해 나가서 횟집에 모시고 이렇게 거하게 한번 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하셔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거하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죠. 네. 저는 제가 30살 때 보험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어릴 때부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게 못 살았던 것도 아닌데 너는 어떻게 막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냐고,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냐고 놀라더라고요. 제가 3남 3녀 중에 여섯째예요. 막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막내 같은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항상 모르는 분들은 막내라 그러면 놀랄 정도로 마지 같아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항상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소망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도 저는 한 달을 쉬어보지 않았어요. 아가씨 때도 늘 직장 생활을 했었고 늘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해서도 쉬지 않고 첫 아기를 놓고 100일 지나고 보험을 시작해서 보험도 교보생명 한 13년 근무를 했었고요. 보험을 하면서도 저는 그 계약을 좀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서울 뭐 그 당시 30대 초반인데 서울 롯데호텔, 히튼호텔 이런데 연도시상에도 한 3년을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상 받으러. 그랬던 좋았던 어떤 그런 자리도 있었고 교보생명에서 또 그 뭐야 영업소장 후보를 이제 또 갔던 시절도 있었고 보험을 제가 13년을 하면서 꽤 큰 자리를 제가 많이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저기 강릉 문예예술회관에서 또 뭐 체험기법 사례 발표로 이제 그 설계사 대표로 한 500명 모아놓고 하는 그 설계사 대표로 이제 또 이렇게 성공 사례도 발표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교보생명 보험, 저는 보험 생활하면서 간도 컸고 간도 키웠고 좋은 큰 자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 이제 30대 후반, 40대 그만뒀죠. 40대 그만두고 그 후에도 계속 저는 영업 생활을 했어요. 그 강릉에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 상담 2년 했었고, 뭐 제품, 기획상품 나오는 거, 새로운 제품들 나오는 것도 이렇게 판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웅진코에도 한 2년 근무해봤고, 카드 회사에도 한 2년 근무해봤고, 안 해본 게 없죠. 영업 쪽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 어떤 지식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저희 세대 때 가장 접하기 쉬웠던 것이 영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영업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많이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제가 또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놀이도 했었어요. 돈놀이도 해봤는데 30살, 30살에 제가 1,700만 원이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그때 저희 큰오빠께서 저를 불러놓고 아직까지
젊으니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40대 때 40대 초반에 더 큰 저지레를 쳤어요. 돈놀이로. 제가 보험 생활하면서 간땡이를 굉장히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50대 초반에 더 큰 저지를 쳤어요. 또 제가 그 3번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는 살았으나 돈을 관리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늘 저한테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늘 돈을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돈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돈의 가치를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3살에 50대 초반이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남의 말도 좀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제가 대리운전을 하겠다 그랬어요. 언니하고 형부한테 가서 나는 이제 대리운전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언니하고 형부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대리운전을 할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를 술 먹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형부는 또 하시는 말씀이 처제가 그 생각을 했는 그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끝에 저희 언니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언니거든요. 그 양양에 계시는 지금 저희 스폰서이기도 한데 저희 언니가 원호가 너 애터미를 한번 해봐. 애터미를 하면 너는 한 1년이면 그 대리운전하는 그 벌이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또 남의 말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고집만으로 인생이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말을 귀담아 들었죠. 그리고 제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하라는 말에 그러면은 대리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 말대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54살부터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2014년. 애터미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애터미를 애터미가 성공을 한다, 돈을 번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언니가 하라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보는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그 총장님 김정경 총장님이 팀장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김정경 총장님의 자축의 파트너들은 전부 속초 쪽, 양양 쪽으로 있었거든요. 강릉에서 파트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릉에서 파트너가 한 사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줬어요. 이제 그 자축이 약한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회원을 등록하고 제품을 주문을 하는데 자꾸 스폰서를 걸치는 거예요. 걸쳐서 회원 등록 시켜주고 제품을 시켜주고 그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 그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물었죠. 지금의 그 총장님이랑 그때는 팀장님이셨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태블릿 PC를 하나 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당장 태블릿 PC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배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배우는 거는 설계서도 뽑고 하던 이런 게 있어서 금방 배웠어요. 배워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 주변의 분들이 제가 그 한다 그러니까 팔아주는 개념이었어요. 인사치레로.
애터미를 한다. 해모임을 좀 사라. 그러면 한 세트씩 참 잘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등록시키면 에이전트 만들고 사람 등록시키면 에이전트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에이전트 제조기였어요.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에이전트를 그렇게 한 사람 등록시키면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일을 이제 하면서 교육을 참석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 세미나를 12번을 안 빠지면 빠지지 않고 가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다녔어요. 제가 또 단순하잖아요. 하라니까 했죠, 그냥. 이제 그 배낭에다가 저희 스폰서는 이제 양양 속초에 계셨고 여기서 보는 유일한 그 스폰서님은 우리 김정경 총장님이었고 그래서 배낭에다가 커피하고 그 당시 우리 종이컵은 안 나왔거든요. 종이컵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속리산 뉴스타운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가도 전 파트너가 안 나왔어요. 그냥 팔기만 했던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1년을 다녔는데 1년을 다녔는데 파트너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포남센터에 박동철 임페리얼 마스터님, 정미애 크라운 마스터님, 정인옥 로얄 마스터님, 손탁기 로얄 마스터님, 이은주 크라운 마스터님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이었던가요? 호남센터 2시에 사업 설명을 계속하러 서울 쪽에서 내려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사업 설명이. 똑같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든 파트너가 소비자가 있으면 요일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2주에 한 번이면 한 번 정해놓은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후원을 가라 만나러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라도에 제주도에 지금 국장님이 되셨는데 김경래 국장님이라고 김경래 씨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제 강릉에 놀러를 왔는데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제 해모임을 팔아주면서 그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우리 김정경 총장님한테 사업 설명을 듣더니 그래 어쩌면 두 분이 들었는데 한 분은 아이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랬었고 김경래 국장님은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어쩌면 애터미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라도 이런 전국을 한번 돌았어요. 저하고.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한 바퀴 삥 돌아주고 가더라고요. 광주, 보성 뭐 이렇게 쭉 삥 돌아주고 이제 좀 있다가 들어갔어요. 제주도로. 들어갔는데 스폰서들이 와서 인맥이 있는 곳은 날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꾸준히 터치를 해라. 컨택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까이에서 지금 같으면 지금 제가 그때라면 가까이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는 물건을 팔러 다니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새벽 5시 반 6시 출발을 하는데 스폰서 한 분이랑 김정경 총장님 아니면 그 위에 스폰서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이제 저는 매주를 갔죠. 새벽 5시 반 6시에 출발해서 그 강주에 도착하면
10시 반, 11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강주에 도착해서 미팅 한 군데 하고 보성을 가서 또 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또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한 몇 달을 갔더니 보성에서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성을 가면 그분이 저를 태우고 고궁도, 마량, 강진 그런 데를 돌았어요. 함께 같이 돌고 뭐 장흥 뭐 저기 하여간에 이 전라도 전 지역에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1박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1박 한 적도 있어요. 총장님이랑 같이 1박 한 적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전라도를 그렇게 새벽에 떠나서 강릉에 도착하면 새벽 1시, 2시, 새벽 1시, 1시 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도 전라도를 그렇게 가면서 그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애터미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또 자부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거기 그 전라도에서요. 지금 한 6년을 다녔죠? 전라도를 한 6년 다녔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뭐 팀장님도 나오고 저기 세일즈 마스터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전라도 제주도에 있던 그분이 강릉으로 이제 사업하러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파트너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러고 제주도에 있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경영하던 그 가게 2개를 접고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면서 지금 국장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국장까지 달성하면서 이분이 이 전라도를 또 다니기 시작하죠. 저하고 같이 물론 다니기도 하는데 그 전라도가 지금 팀장도 나오고 세일즈 마스터도 나오고 하는데 6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짧지는 않고 거기에 다니는 그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그 제주도 그 파트너가 김경래 그 국장님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의 거기 팀장님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김경래 국장님이 제주도 있을 때도 제가 스폰서랑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1년을 꼬박 뭐 금요일마다 다녔어요. 그리고는 제가 좀 뜸하게 김경래 국장님이 애터미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는 조금 뜸해졌어요, 거기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하면서 거기에 끈이 놓아지지 않고 거기서 또 이제 보송에서 보송 카페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홍콩에서 사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또 딸이 또 이제 집에 친정집에 와 있느라고 또 등록이 되고 또 소비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나타나지 않아. 애터미가 금방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그 1년을 파트너 한 명 없다고 해서 그만뒀거나 애터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했으면 아마 지금 그런 연결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제가 꾸준히 안 빠지고 그 뉴스타운에 혼자라도 다녔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녔어요. 제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슨 파트너도 한 명 안 나오네, 뭐 어쩌네 하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안 봤으면 제가 아마 애터미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육 속에 계속 제가 있었고
스폰서들이 하라는 대로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타마스터까지 달성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도 홍콩까지 연결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파트너가 없어도 스폰서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금요일마다 전라도를 한 바퀴 돌고 왔고 거기에서 제가 애터미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잘했다라는 어떤 제 자신한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게 저가 오늘까지 있게 한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애터미라는 이 시스템은 꼭 성공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일이 애터미예요. 애터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고민할 것은 애터미가 성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고민할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성공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성공이 될 건가 말 건가의 의심은 1도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에 늘 이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시스템에 참석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 파트너들 봐도 그렇고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듣고 나가면 자기 자신으로 확 돌아와요. 교육장 안에서는 끄떡끄떡거리고 교육을 들어요. 비전 강의든 듣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자기 자신으로 확 돌아와 버려요. 그래도 교육 속에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그 교육이 그 상대가 성공했던 그 비전 강의나 우리 회사에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가슴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심은 1도 안 하게 되죠. 무조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정말 우리 대단한 회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고 성공의 길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애터미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터미 제품만 쓰는 사람들도 애터미를 얘기하면 애터미 찡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은 애터미 얘기하면 애터미 좋아 싸고 좋아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주변 가까운 사람들도 애터미가 이제 돈 안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애터미 돈 안 된다 그거 왜 하냐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남의 말을 그래도 들을 줄 알고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 애터미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이제는 안 해요. 감히 애터미 돈 안 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냐 이런 소리 감히 못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성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 않나요? 어디를 가더라도 애터미는 상대방을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제품만 썼을 때도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다른 마트와 비교했을 때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그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소비자로 얘기하고, 소비자로 마트만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애터미가 왜 좋은지, 왜 써야 되는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주눅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애터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애터미도 굉장히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는 회사고, 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있는데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권해요? 우리가 생필품을 권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눈 뜨면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치약, 칫솔, 샴푸, 린스, 이런 것들, 잘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 그래서 재구매가 가능한 거. 이게 또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이런 걸 권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덕분이잖아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한 단계잖아요. 무한 누적도 물론 있지만, 무한 누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조건이죠. 무한 누적은. 그런데 무한 단계라는 거는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한 단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내 자신도 끊임없이 애터미를 해 나갔을 때 언젠가는 나한테 대단한 대발이 스폰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 단계라는 게 우리가 꼭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애터미라는 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각자가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CEO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다. 왜냐? 우리는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우리가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제가 아까 홍콩 소비자를 등록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홍콩에 있는 소비자를 등록시켰는데 나랑 관계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나라와 나라, 우리가 지사가 지금 25개 국가가 열려 있는데 그 나라들이 무한 단계로 글로벌로 나와 연결만 돼 있다면 전부 나와 연결돼 나의 소득에 적용이 다 되게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지금 저기 매출이 뜨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센터를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몽골에서도 지금 우리 파트너들이 이제 나갔다 오고 키르기스탄도 나갔다 오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저도 함께 나가야 되겠죠. 그래, 여기에서 계시는 몽골분, 키르기스스탄, 여기 나와 있는 유학생,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보름간을 키르기스탄을 이제 연결돼서 나갔다 왔는데, 키르기스탄어를 우리가 몰라도 거기가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키르기스스탄 뭐 이렇게 또 날 정해서 몽골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뭐야 줌 미팅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는 이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우리 애터미의 그 마케팅이 정말 대단한 마케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그 애터미의 그 마케팅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말 우리가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애터미를 꼭 찍어 놓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글로벌 쇼핑몰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애터미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글로벌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애터미 속에서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게 가능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수입의 상한선이.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이라면 이 수입의 상한선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마케팅인지 수입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우리가 1번 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월 1억 이상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의 총 매출의 35%를 풀어주잖아요. 그 회사의 총 매출이 커지게 돼 있죠. 우리가 지사도 계속 더 늘어나고 우리가 그 제품 런칭도 훨씬 더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의 상한선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성공해 나가는 지금 우리 곁에 우리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김정경 총장님의 멋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만 수입의 상한선이 없다면 절대 그분을 못 따라가죠. 하지만 그분이 먼저 하기는 하겠지만 어때요? 월 1억에 떡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애터미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수입의 상한선 정말 기가 막힌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터미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성공 시스템 성공 교육 시스템 굉장히 덕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제가 7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2022년도 8월 달에 국장 달성했거든요. 사론노즈 마스터를 달성을 했는데 사론노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제가 3년 그랬잖아요. 그동안 제가 형제들한테 제품 하나 쓰라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나요? 30대 때 한 번, 40대 때 한 번, 50대 때 한 번, 10년마다 한 번씩 저지레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장 저를 잘 아는 저희 형제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저는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에이전트 만드는 제조기도 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가장 나를 정말 그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족, 형제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특히 좀 더하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특히 형제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칫솔 하나 쓰라고 소리는 안 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제가 사론 노즈 마스터를 딱 달성하고 난 다음엔 어떻겠어요? 제가 조카가 9명이 있어요. 저희들이 6남매인데 다 둘씩인데 막내 오빠만 딸 하나예요. 그래서 조카들 이제는 나이가 많죠. 제가 막내다 보니까 40도 넘고 막 그런 나이인데도 제가 전화를 쫙 돌렸어요. 돌려서 이모가 고모가 애터미에서 사론노즈 마스터 달성했어.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제품도 하나도 안 써요. 애터미를 하는 줄은 알겠죠.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왔거든요. 이날을. 그래서 이모가 고모가 사론노즈 마스터를 달성했어. 애터미에서 3번째 직급이야. 너네들 사론노즈 마스터 달성하면 프로모션으로 200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 너네들 용돈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되는 조카들은 이모, 고모가 되는 조카들은 고모. 아우, 고모가 고생하셨는데 고모가 그걸 쓰세요. 뭐 그리고 또 이모 저희들 나이가 얼만데 이모 용돈 주신다는데요. 이모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네들 내년에 내가 본부장 갈 거야. 본부장 가면 프로모션 1,000만 원 나와. 그러면 지금 주는 용돈 배로 줄 건데 너네가 지금 계좌번호를 안 보내면 없어. 그때도 이 전화 끊는 동시에 계좌번호 보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뭐 10만 원씩 준다 그랬는데 뭐 그 돈이 돈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조카들이. 나이가 얼만데 이래요. 그래서 너네들 나이 너희가 얼마든 이모가 상관이 없어. 너네는 이모한테 조카일 뿐이야. 계좌번호 이 전화 끊는 순간 계좌번호 보내. 10만 원씩 보내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왔어요. 계좌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0만 원씩 쫙 보내주는 그 마음이 하늘로 날아가같이 기뻐요. 그 10만 원씩 조카들한테 90만 원 나갔죠? 그 90만 원 쓰고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이 또 뭐 문자로 카톡으로 우리 고모 멋있다, 이모 멋있다, 가자 본부장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카톡이 와요. 축하한다 그러고 그런 또 아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고 난 다음에 즐겁고 기쁜 건 좋은데 이 조카들을 애터미를 인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흔히 뭐 속된 말로 밑밥 가른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조카들한테 연락을 해요. 등록해라. 애터미 등록해라.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쉽게 그냥 소비자 너네들 마트 좀 바꿨어. 등록하고 마트 좀 바꿨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애터미가 어떻다 마케팅 플랜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부담 가질까 봐.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이제 조카들이 등록하고 제품도 시켜 쓰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올해 또 본부장 갔잖아요. 본부장 달성하고 또 제가 어떻겠어요? 또 연락했죠. 연락을 쫙 해서 야 너네들 참 써주니 그래도 쓰는 조카도 있고 안 쓰는 조카가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은 다 했어요. 등록은 다 하고 이제 본부장 돼서 또 전화했어요. 고모가 이모가 1년 있다가 본부장 간다 그랬지? 본부장 갔어. 프로모션 선물로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너네 20만 원씩 줄게. 계좌번호 보내. 계좌번호 또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작전이에요. 있는 대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생색을 내면서 애터미의 비전을 이제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20만 원씩 보내고 막내 오빠 조카한테는 너는 너 복이다. 한 집에 40만 원씩 들어갔는데 넌 혼자니까 너가 40만 원 써라. 40만 원 줄게. 40만 원 딱 보냈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요. 올 봄부터 제가 그 큰언니 딸내미를 그런 딸내미가 부천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잠깐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늦둥이를 봤어요. 늦둥이 아기를 하나 봤는데 첫 아기인데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하나 딸내미를 하나 봤는데 걔가 4살, 올해 4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고 4년간 집에서 그냥 살림살은 거예요. 아기 키우기 위해서. 저는 그 조카가 타깃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어, 오, 오빠하고 올케보다도 언니를 내 편 만들기 더 쉽잖아요. 사실은. 자매끼리는 좀 편안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어느 날 아이, 오늘 봄에요. 저희 집에 한 달 있겠다고 오셨어요. 큰언니가 저랑 11년 차이 나는 언니인데 오셨어요. 아, 잘 됐다. 와라. 저는 그 다음날 전라도 우리 하승식 팀장님하고 전라도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전라도 순천에.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냐면 그러면 안 올까 봐. 와야 내가 애터미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스케줄이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언니 그래 와. 그래. 와. 오면 나는 좋지. 이러고 났는데 이제 조카가 토요일 날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자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자고 그 일요일 날 조카는 올라갔어요. 조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내일 새벽에 우리 전라도 가야 돼. 전라도 나 후원 가야 돼. 언니 같이 가자. 여행사 아마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 좋다 그래. 놀러 가는 줄 알고. 좋다 그래요. 여행 삼아 가자 했더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태웠어요. 새벽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도 안 돼서 출발했다. 7시에 그 원주 톨게이트에서 우리 하승식 팀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언니를 모시고 가면 우리가 차 안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파트너랑 애터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 옆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전라도를 갔죠. 가고 이제 파트너랑 같이 점심도 먹고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우리 언니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파트너들 거기서 또 파트너를 만났는데 정말 그야말로 한때가리가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언니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전라도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밤에 한 1시대 도착했나? 그렇게 왔거든요.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강릉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또 한 거의 70대가 된 분들이에요. 하고 또 후원이 있는데 그 다음 날 또 후원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긴 했죠. 파트너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자기 파트너랑 오고 저도 둘 가고 4명이 그날 하루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진부의 저녁에 진부센터에 또 미팅이 있었거든요. 또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사업 설명도 참석하고 원데이 세미나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전 제품을 이렇게 그 저녁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필로브 마스크팩을 언니를 매일 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돼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왜냐면 조카들을 깨워야 되니까 이 언니가 많이 달라졌어요. 얘기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달라진 게 느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천을 갔는데 부천 가서 저녁을 며느리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고 딱 앉았는데 차를 한잔 하는데 언니가 야, 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터미를. 그런데 언니가 야, 그 애터미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들이 하시는데 도와줘도 도와주는데 애터미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딱 첫 마디가 나와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래갖고요. 앉아서 이제 앉아서 어, 언니가 뭐라냐면 며느리 보고 야, 그 동생 있잖아. 사돈처녀 등록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나서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나서야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 나왔는데 등록은 일단 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생 그 연락이 돼 지금 뭐 인적사항은 알아 뭐 이러니까 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인증번호 보내줄 수 있어? 불러줄 수 있어? 하니까 아니 제가 뭐 불러달라면 불러주소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 며느리가 제가 해볼게요 하더니 동생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등록을 시켰어요. 제가 후원번호만 주고. 그렇게 돼서 제가 적중했던 거예요. 부천에 조카 딸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올라가면서 조카 딸을 만나서 살짝 얘기하고 그런데 조카 딸이 그 애터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B를 참석을 시켰어요. ABR 참석을 시키고 우리 그 활동방을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자기가 보기도 하고 또 ABR을 하면서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제가 부천에 조카 후원을 가요.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후원을 가서 같이 그 로드를 뛰었어요. 개척 활동을 했죠. 개척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연락이 와요. 이모, 어디서 누가 연락이 왔어요. 어디 뭐 반찬 가게 아줌마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라 등록하고 어떻게 해서 등록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가서 등록하고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아주 예쁜 젊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쁜 젊은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전단지를 주고 살짝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이모, 카페 젊은 카페 사장님이 연락 왔어요. 고등어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물어봐요. 아, 그래? 그러면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얼른 달려가라. 가서 등록부터 되어 있는지 보고, 소비자를 어떻게 할지 그거 살짝 얘기해주고 와라. 그랬더니 좀 이따 연락 왔어요. 얼마 있다가. 가서 등록도 하고 제품 시키는 것도 알려주고 고등어를 그 자리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몇 년간은 가족들한테 입도 쪽 못하고 주눅 들어 있던 제가 이제는 조카들을 깨워나가고 있잖아요. 조카들을 깨워나가고 있고 그 조카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애터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모, 저도 애터미밖에 없어요. 이래요. 대박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후원하고 오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동네 젊은 엄마도 이제 등록을 시켜서 어느 날 보니까 유산균도 그 엄마가 시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조카를 성공시켜 나가는 일이잖아요. 물론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말 제가 나이 이제 61에 조카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애터미를 했다라는 이유로 저 역시도 2023년 3월이면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계획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장 속썩이고 가장 말하기 어렵고 나를 가장 다운시키던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조카가 또 자기 오빠한테 오빠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노후는 준비를 어떻게 할 거야? 애터미 오빠도 지금 사이드 잡으로 부업으로 하자 오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런 일이 저 가까이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애터미가 나 혼자만의 성공을 하는 일인가요? 우리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집단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부풀고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기도 하죠. 저처럼 내 아들이 내 조카가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나처럼 이렇게 되어간다는 이런 마음으로 느끼면요. 정말 가슴 두근거려요. 어떻게 제가 7년 전에 애터미를 만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설득하는 내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가 성공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애터미에서 모든 걸 다 펼쳐놨으니까. 펼쳐놓고 너네들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너네들이 들어와서 애터미로 해서 부자가 되어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애터미만한 일은 정말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고 감히 어릴 때부터 저는 부자는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도 감히 성공이라는 생각은 저는 성공이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 몇몇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들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 입에서 제가 성공해 나간다. 성공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밑바탕이 다 깔려져 있다.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저를 믿고 신뢰했던 누군가 몇몇들이 이제 저의 말을 듣고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카드도 또 2년 했다 그랬잖아요. 카드 업계에 있는 또 그 동생들도 서서히 또 합류하기 시작했고 제가 7년 그들이 제가 가까운 데서 두고 봤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부자의 개념하고는 성공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부자는 누구나 다 정말 잘 살으면 실패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잘 살으면 부자는 될 수가 있지만 감히 성공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기부 문화, 나눔의 문화 이런 거를 우리가 애터미 속에서 함께 하고 있고 부자 된 분들은 성공해 나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에 합류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성공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 기준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공이라 하는 거는 성공을 하면 저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렇게 살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나눔의 문화, 기부하는 거. 저 또 남 주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딱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애터미 속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어리고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꿈과 힘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과 희망을 애터미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하셔가지고 이 애터미를 여러분들의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